자, 이번에는 결핵 예방법이라는 거예요. 결핵 예방법. 자, 결핵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야? 이 법을 만든 목적도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럼 이 법을 만든 목적도 항상 마지막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국민의 건강 증진.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막아서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하는 게 결핵 예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결핵 이런 말을 많이 할 건데 여러분 결핵은 균이에요? 바이러스예요? 결핵은 균이죠. 바이러스 아니잖아요. 그죠? 결핵은 균이야. 그럼 우리가 결핵 환자라는 표현을 이제부터 쓸 겁니다. 용어의 뜻에서 이해해 보세요. 자, 그럼 결핵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줄에 보면 결핵균이 인체 내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와서요.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임상적 특징이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기침도 하고요. 가래도 나오고요. 그리고 미열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객담도 있고 막 다 있는 거야. 그런 증상이 있어. 그리고 엑스레이상에도 나타나네. 엑스레이상에도. 그리고 또 마지막에 결핵균 검사 있죠. 결핵균 검사, 객담 검사요. 결핵균 검사에서도 어떻게 된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임상적 증상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결핵균 검사에서도 나오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결핵인 거예요. 결핵균 검사에서도 뭐가 나왔다? 양성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임상적 증상도 나타나고 균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나오면 그 사람은 뭐라 그래? 결핵 환자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결핵 환자는 무조건 다 모든 사람한테 옮기는 건 아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다 옮기는 건 아니에요. 왜? 여러분, 결핵약을 결핵 환자라도 2주만 먹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한테 안 옮기잖아. 2주만 먹으면 본인은 아직은 환자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안 옮길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전염성 결핵 환자라는 건 어떤 거다? 이거는 말 그대로 타인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사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결핵 환자를 뭐라고 한다? 전염성 결핵 환자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타인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결핵 환자를 말하겠습니다. 전염성 결핵이라는 거는. 의미 이해되실 거고, 자, 그러면 이제는 중요한 거에서 구별하실 게 뭐를 구별하셔야 된다? 결핵 의사 환자 이거 아셔야 돼. 결핵 의사 환자. 자, 결핵 의사 환자라는 건 여러분 말 그대로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의심스럽네 하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건 어떤 거냐면요. 자, 이 사람이 미열도 있어요. 그리고 기침도 해요. 그리고 객담도 있어요. 그리고 체중도 조금씩 빠져요. 지금 나타나는 증상이 전부 다 뭐다? 결핵으로 이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임상적인 증상이 여기에서 이 사람 분명히 양성을 보여요. 증상도 드러났다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도 거기서 왠지 결핵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직검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조직검사 상에도 어떻다? 아무래도 이 사람 결핵인 것 같아요. 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증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도 맞는 것 같고요. 조직검사 상에도 결핵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제가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까? 뭐가 나와야 된다? 마지막에 객담에서 균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된댔죠. 그런데 마지막 그 퍼즐 한 조각이 결핵균 검사인데 다른 거는 다 퍼즐이 맞춰져서 결핵으로 향하고 있는데 마지막 퍼즐 조각 결핵균 검사에서는 뭐가 나왔다? 아직까지는 양성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양성으로 안 나왔다 그랬어요. 그럼 그 말은 뭐야? 시간이 지나면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마지막 퍼즐 한 조각만 안 맞고 나머지 퍼즐들은 증상도 있고
있고 엑스레이 방사선에서도 나타나고 조직 검사에서도 나타나는데 마지막 결핵균 검사에서만 안 나왔어. 그럼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어? 이상하네. 분명히 맞는데 이상하네. 의심이 되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런 환자를 뭐라고 한다? 결핵 의사 환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의사 환자라는 말 아시겠습니까? 의심이 되는 거야. 이상하네.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을 의사 환자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양성 나왔는데 균 검사에서만 아직 양성이 안 나온 사람을 의사 환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 잠복결핵이라는 말을 하나 더 적어 주십시오. 자, 잠복결핵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이 사람은요 증상이 결핵균이 들어왔어요. 결핵균은 들어왔어. 왜? 제가 환자라 그랬잖아요. 환자는 맞거든. 환자니까 균이 들어온 건 맞아. 그러면 균이 들어왔으면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나야 되잖아. 미열도 있고 기침하고 가래도 있고 체중도 빠지고, 그죠? 임상적인 증상이 드러나야 되는데 임상적인 증상이 어떻다? 없어.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엑스레이를 찍으면 나타나지 않을까요? 방사선 엑스레이를 찍었거든요. 엑스레이 상에도 어떻다? 음성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 그러면 조직 검사 상에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조직학적 소견에서도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요. 그럼 이 사람 걸린 거 맞아요? 걸렸다니까? 결핵 환자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증상도 없고 엑스레이도 안 나타나고 조직 검사 상에도 없어. 그러면 마지막 퍼즐이 뭐였죠? 결핵균 검사했죠. 그럼 거기서는 나타날까? 결핵균 검사를 했어요. 자, 결핵균 검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뭐가 나왔다? 음성이 나온 거예요.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균 검사에서도 마지막에 음성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무슨 말이야? 모든 거가 다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증상에서도 음성이 나왔고 방사선에서도 음성이 나왔고 조직검사상에도 음성이 나왔고 결핵균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와서 어떤 것도 다 드러나지 않았어. 환자는 맞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했을 때 결핵균이 숨어있다. 숨어있고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고 안에 밑바닥에 숨어있다. 그런 환자를 잠복결핵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잠복결핵은요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은 사람을 잠복결핵이라 그래. 그러면 잠복결핵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꽤 많다고 하잖아요. 수업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가 잠복결핵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이때 잠복결핵은 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면은 아직은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 몸이 더 건강해서요 결핵균이 기어 나오지 못하도록 내가 꾹 누르고 있는 상태야. 내가 아직은 더 세기 때문에 결핵균을 꾹 누르고 있어서 어떤 증상도 드러나지 않은 거죠. 이런 사람을 잠복결핵이라 그래. 그러면 잠복결핵은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결핵균이 들어온 건 맞잖아. 치료를 하는 게 좋죠. 왜? 증상도 없다면서요. 그 증상이 드러나지 않고는 있지만 아직은 내가 세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졌어. 면역력이 떨어졌어. 그러면 그때서는 결핵균이 지금까지는 꼬리를 내리고 있다가 어떻게 된다? 슬슬 주인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자기가 기지개를 펴고 증상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잠복결핵은 언제든지 증상이 드러날 수 있다 없다? 드러날 수 있어요. 그게 몇 달 뒤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몇 년 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잠복결핵도 투약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네 가지 용어 정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중에서 조금 신경 쓰실 거는 뭐가 된다? 여기 결핵 의사 환자 그리고 또 잠복 결핵 환자 이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돼. 어떤 것도 다 드러나지 않는 건 잠복결핵입니다. 그러면 잠복결핵은 이 사람이 잠복결핵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안 드러난다면서요. 혈액검사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혈액검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의사 환자는 다 드러나는데 마지막 퍼즐 한 조가 균 검사에서 아직은 안 나타난 거. 그건 의사 환자.
모든 게 다 숨어 있는 상태는 잠복 결핵 환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거 정리 잘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결핵 관리 종합 계획이라고 해서 4번에 적혀 있죠. 자, 결핵 관리 종합 계획의 수립 시행이라는 말이 있죠. 자, 여러분, 결핵 관리 종합 계획은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 대부분의 기본 계획은 누가 세웠어? 대부분의 기본 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워요. 그래서 정신법에 대해서도 기본 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웠고요. 그리고 감염병 예방에 대한 기본 계획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웠어요. 자, 그런데 결핵 예방법이라고 있는데 결핵도 감염성 질환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감염병 법에서 해도 될 건데 왜 결핵을 따로 떼놨냐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결핵에 걸릴 확률이 좀 더 많은 거야. 결핵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결핵만 따로 떼어놨는데 이 따로 뗀 결핵 관리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누굽니까? 한다면 이때 결핵은 감염성 질환이잖아요. 코로나 감염성 질환이죠. 그럼 어디 부서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해요? 질병관리청이죠. 그래서 결핵관리 종합계획은 누가 한다? 질병관리청장이 몇 년마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얘랑 여러분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 뭐를 알아둔다? 감염병 예방계획. 자, 감염병 예방계획은 누가 세우냐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웁니다. 장관이. 아까 제가 대부분의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감염병 예방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우는데 얘는 감염병이니까 퍼뜨려지는 거니까 누구를 주인의 역할을 시키냐면 질병관리청장이 짜겠습니다. 그런데 혼자 단독으로 짜진 않고 자기보다 그래도 어쨌든 위에 사람이 누구다?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합니다? 감염병 예방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핵관리 종합계획은 감염병 예방계획은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했지만 결핵은 감염병 안에서 하나 떨궈져 나왔으니까 아유 그거는 나 귀찮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싫다는 거죠. 그럼 이 정도는 누가 해도 된다? 질병관리청장이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결핵관리 종합계획은 누가 세운다고요? 질병관리청장이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거죠. 자, 이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획을 짜고 죄송해요 여러분. 감염병 예방계획은 잘못 적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고 요거 아니고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는 겁니다. 협의를 해서 몇 년마다? 5년마다 계획을 짜겠습니다. 감염병이기 때문에. 되셨어요? 근데 결핵은 감염병 중에서 하나만 떨궈져 나왔으니까 누가 짠다? 질병관리청장이 수립을 하는 거고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라는 말 있죠. 그게 여러분 7번 해볼래요? 7번에 보시면 결핵 검진 실시라고 돼 있죠. 자, 결핵을 건강검진 하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줄은 컸습니다. 의료기관의 장, 그리고 산후조리업자, 산후조리원에 있는 사람들 있죠. 당연히 애기들한테 옮길 수 있으니까 어떡한다? 결핵 검진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누가 한다?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서도 하겠죠. 자, 결핵 검진을 얼마마다 한다고요? 매년 실시한다는 거 봐주십니다.